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4단원 자극과 반응 첫 번째 감각기관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감각기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눈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눈의 조절작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 최근에 배운 귀의 구조와 기능까지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감각기관인 코, 혀, 피부가 담당하는 후각,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 쓰일 그림은 선생님이 직접 그리기에는 좀 세세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직접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다면 같이 보면 되겠고, 교과서가 없다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교하고 복습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림을 특히 더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그림을 보고 그림을 설명한 다음에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코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시각은 2시간, 청각은 1시간에 배우는데 나머지 감각을 한꺼번에 배우면 너무 양이 많지 않은 건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눈과 귀에 비해서 코, 혀, 피부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코의 구조와 기능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코라는 감각기관이 담당하는 감각은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냄새를 맡는 후각이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코 속을 나타내는데요. 이 앞쪽이 코 구멍이고요. 이 위가 뇌예요. 따라서 이 넓은 부분은 여러분들 코 안에 있는 비강이라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이 코 안쪽을 차지하는 공간 중에서 가장 윗부분, 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천장 쪽에서 여기 보시면 후각 상피라는 게 있어요. 후각 상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상피는 위에 있는 피부, 즉 겉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피부 혹은 겉 표면인데요. 여러분들 쉽게 후각, 코를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 곳에서 가장 바깥쪽 표면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분홍 색깔, 이 점점점 찍혀 있는 게 다 하나하나의 세포들인데요. 이 분홍 색깔이 가장 겉면을 차지하는 세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분홍 색깔 세포들 사이에 좀 길다란 모양의 이 노랑 색깔 또 혹은 주황 색깔처럼 보이는 세포들이 박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어떤 거냐? 바로 후각 세포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주인공이 나왔는데요. 후각 세포인데요. 이 후각 세포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콧구멍을 통해서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냄새 혹은 향기를 맡을 텐데요. 이 냄새 분자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부분 기체일 거예요. 여러분 향기나 혹은 요리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액체나 고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 즉 기체잖아요. 이 냄새들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후각 상피에 가까이 가는데, 후각 상피에 존재하는 후각 세포에서 이 기체 상태의 화학 분자들, 화학 물질들을 인식하게 돼요. 이 인식하는 곳이 바로 후각 세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각과 청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포 다음에는 신경이었어요. 세포 다음에 가는 곳은 바로 신경이다. 후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후각 세포에서 받아들인 냄새 분자들이 대한 정보가 세포에서 신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 신경 다음에는 마지막 뭐였어요? 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뇌가 되겠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뇌인데요. 여러분들 시각, 청각, 그리고 지금 배운 후각과 곧 배울 미각, 피부 감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포, 신경, 뇌 순으로 감각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혀를 알아보고 나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밑에 있는 혀의 구조와 기능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혀라는 감각기관이 담당하는 감각은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맛을 느끼는 미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혀 표면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혀를 잘 보시면은
오돌토돌하게 작은 돌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돌기 하나하나를 유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두의 단면을,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 점점점점이 박혀 있고 이 노랑 색깔 실 같은 게 있는데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초록 색깔은 분명 맛을 담당하는 세포일 거고 이 길다란 거는 시신경처럼 하나의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겠네 라고 여러분들 알 건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확대를 하면은 옆에 있는 오른쪽 사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깔 하나, 이 조그만 초록색깔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커다란 초록색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얘의 이름은 맛봉오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봉오리처럼 뭔가 이렇게 볼록한데 맛을 느끼는 부위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후각 상피에서 후각세포가 박혀 있었던 것처럼 맛봉오리는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인 맛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봉오리는 뭐다? 네, 맛세포가 모여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세포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미각세포라고 알아도 되고요. 교과서에 맛세포라고 나오니까 한번 맛세포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후각에서는 기체 상태의 냄새 분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입에 음식을 넣을 때는 그 음식물이 기체 상태로 막 떠다니나요? 아니죠. 보통 고체 상태도 여러분들의 침, 소화 효소랑 섞여가지고 액체 상태에 걸쭉한 물질이 되는데, 즉 코와는 달리 미각을 느끼는 혀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자극으로 작용을 해요. 따라서 아까 전에 후각세포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었다면 맛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맛세포, 세포에 있는 게 어디로 가야죠? 네, 맞아요. 신경으로 가야 돼요. 밑에 있죠. 밑에 보면은 세포에서 받아들인 게 이쪽으로 쭉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경이 돼요. 그래서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뇌로 전달을 한다. 따라서 역시 세포, 신경, 그리고 역시 뇌. 여기서 대뇌인데 이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죠? 세포, 신경, 뇌, 세포, 신경, 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감각 넘어가기 전에 방금 배웠던 코와 혀가 담당하는 후각과 미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로 후각을 적어 볼 수가 있어요. 자, 후각은 쉽게 말해서 냄새를 맡는 거죠. 어디로 맡을까요? 감각기관은 바로 코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코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냄새 혹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감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후각이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후각의 성립 경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후각의 성립 경로를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화학물질이긴 화학물질이었는데 액체였나요? 기체였나요? 네, 맞아요. 후각은 기체였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로부터 어디로 갔어요? 네, 맞아요. 가장 첫 번째는 세포라 그랬죠? 후각세포.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은 이제 신경이야겠죠? 후각, 신경. 그 다음 마지막 어디예요? 네, 뇌. 그 중에서도 되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미각을 봤는데요. 볼게요. 미각. 자, 미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감각기관이 혀였는데요. 혀를 통해 어떤 걸 느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바로 미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맛을 보는 감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립 경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또 적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성립 경로는 아까 후각이 기체였다면 미각은 상태가 뭐였어요? 네, 맞아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었죠.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인데 이게 처음에 세포였죠. 그래서
맛세포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경으로 가야겠죠? 미각신경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대뇌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번 그림 먼저 보고 후각 미각천을 위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부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는데요. 자, 피부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벼운 접촉도 있고 세게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날씨가 더우면 덥다, 날씨가 추우면 춥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여러분들, 그래서 피부에는 특별히 감각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감각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모양 형태로 뭔가 뭉쳐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의 감각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맛세포에서도 이 세포랑 길다란 신경이 있는 것처럼 이 세포와 여기 있는 피부 감각 신경이 이어진 형태로 보시면 돼요. 큰 형태는 다 비슷하죠. 어느 감각 기관이든. 그런데 이제 다만 피부 같은 경우는 기능에 따라서 좀 세분화가 됐어요. 감각점 종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동그란 모양, 이 신경의 말단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그림을 주어지고 이게 감각점 중에서 뭐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라고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유추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한 이 감각점의 특징과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부담감 크게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촉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접촉하는 것, 그래서 촉점이에요. 접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통점, 이 통은 고통할 때의 통인데요. 따라서 아픔, 고통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온점, 냉점은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듯이 온냉,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낀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때 아셔야 되는 게, 온점과 냉점은 어떤 절대적인 따뜻함과 절대적인 차가움, 즉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 그 대기가,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주변 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차가운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온점에서 따뜻함을 느낄 텐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운 곳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바깥 공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시원하게, 즉 차갑게 느낄 거예요. 이때는 냉점에 작용하겠죠. 따라서 이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 즉 어떤 절대적인 특정 지점의 온도가 아니라 이런 온도 변화에 대한 자극을 인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점인데요. 뭔가 앞하니까 뭐 압력, 누르는 거 느낌이 오잖아요. 앞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처럼 압력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그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구조와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감각점에는 감각세포, 피부 감각세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세포가 아까랑 똑같아요. 정보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있는 신경을 타고 들어간다. 피부 감각세포가 피부 감각 신경을 타고 들어오고, 자,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로 전달되겠어요? 맞아요. 뇌로 전달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내용 역시 위에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감각을 보기에 앞서서 미각에서 선생님이 맛 한번 알려주고 갈 텐데요. 우리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에는 총 5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달달한 맛을 느끼는 단맛, 그리고 소금 같은 짠맛, 그리고 식초 같은 신맛,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쓴맛 있잖아요. 뭐 약초 이런 것처럼 쓴맛.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흔히 MSG라고 하는 그런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 조미료 맛, 감칠맛. 이걸 이제 말 그대로 감칠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고기나 다시마 등등에서 나오는 맛을 감칠맛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빼고 느끼는 맛있는 맛이 감칠맛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피부 감각 정리해 봐야겠죠. 자, 세 번째 무슨 감각? 네, 맞아요. 피부 감각,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피부 감각은 느끼는 기관이 어디예요? 네, 말 그대로 정말 피부겠죠. 자, 피부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 여러분들 방금 봤던 감각점에 대한 감각을 느끼겠죠? 피부를 통해서 뭐 접촉, 그리고 아픔, 그리고 따뜻함과 차가움, 그리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바로 피부 감각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촉각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각점이 존재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피부 감각은 이제 감각점이 존재를 할 텐데, 자 보면은 접촉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네, 접촉 같은 경우는 촉점이었고, 아픔은 통점, 그리고 따뜻함은 무슨 점? 네, 맞아요. 따뜻함은 온점. 차가움은 뭐였어요? 차가움은 냉점. 그리고 압력은 무슨 점? 앞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성립 경로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 감각의 성립 경로는 과연 어떨 것일까? 여러분들 일단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있어야 될 거예요. 피부에 대한 자극인데, 이 자극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접촉인데 이제 뭐 물리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뜨거운 거나 차갑거나 뭐 화학 아픔이 닿으면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뭐 화학적인 자극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피부 자극이 첫 번째 자극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감각점에 가겠죠. 감각점에 도달할 텐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신경으로 가야겠죠? 피부, 감각, 신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후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다. 그리고 이제 미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항상 똑같이 세포, 그리고 신경, 뇌, 역시 미각에서도 세포, 신경, 뇌. 피부 감각에서도 역시 어떻게? 피부 감각, 세포, 신경, 뇌. 이거는 후각, 미각, 피부 감각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각, 청각에서도 세포, 신경, 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감각에 대한 성립 경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감각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요,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맨 첫 번째인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교과서나 혹은 선생님이 준비한 실험 영상을 보고 나서 두 번째인 뉴런과 신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